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어쨌든 해냈을 때에 대한 성취감은 진짜 이거는 조금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의 보람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해냈다. 오래 달리기를 했을 때 기록을 깬 느낌이에요. 제가 실제로 장거리 달리기를 잘해요. 아니 이게 별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전교 1등을 했어요. 남녀 통틀어서. 약간 악바리 근성이 있어요. 있죠. 이게 약간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되고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뛰면서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막 하잖아요. 정말 많은 생각이 그만 뛸까? 뭐 어떡하지? 막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 해냈을 때 저는 그 어렸을 때 그곳이 저를 좀 있게 해준 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 네. 오늘은 뭐 저는 또 친구 사이기도 하고 네. 구독자분들도 뭔가 조금 더 가까이 편하게 네. 대표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인테리어 언니는 어떻게 인테리어업을 시작하게 됐을까? 네. 세상이 지금 정말 다양한데 그쵸. 저는 어릴 때부터 쭉 미술을 계속했어요. 대학도 실내 건축을 전공을 했고 어린 시절로 잠깐 돌아가면 보통 미대 나왔다고 하면 막 그림을 되게 잘 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리기보다는 만들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막 지점토로 모도 만들고 뭐 집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거 만들기를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대학에서도 이제 학과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인테리어나 건축 쪽을 하면 물론 뭐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당장 막 이렇게 우리가 구겨서 손으로 막 이렇게 종이처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좀 하나 남겨보고 싶다. 없앨 수 없는 어떤 만들기를 좀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인테리어로 시작하다가 좀 더 큰 거 하다가 약간 이제 건축까지 이제 가게 된 연유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시작한 시작이 있을 텐데 그쵸. 지금까지 그 시작부터 이제 밟아온 커리어 루트라고 해야 되나? 학교도 네. 그렇고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초중고 때는 취미생활로 계속해서 저는 이제 화실을 다녔어요. 오! 취미로 화실을 다녔어요? 네. 어린 아이 땐 미술학원인 거죠. 뭐 만들기도 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미술학원을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보통 예고나 예중 가는 친구들 아니면 굳이 미술학원을 다니지 않아요. 근데 저는 토요일, 일요일 날 화실을 다녔어요. 되게 화실 가면 오래 앉아있거든요. 한 자리에 4시간, 5시간씩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때 되게 인내심과 끈기 이런 걸 좀 배웠던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그림이 처음 하면 망쳐지거든요. 사실 잘 안 돼요. 망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4시간, 5시간 앉아있으면 다시 완성이 되는 걸 되게 많이 체험했어요. 실패했다 다시 완성하는 네, 거를?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 이거를 약간 저는 그때 터득을 했고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약간 나름의 명상 같은 저한테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막 뭐 학교 다니고 뭐 숙제하고 뭐 이제 뭐 엄마 잔소리도 막 있고 한데 그 화실이 되게 조용해요. 조용하고 고요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 고요한 시간을.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보통 이제 진로를 1학년 때 이제 뭘 원하는지 제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다, 내가 미술을 좋아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체능 반이 있었어요. 저는 예고 출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체능 반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수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술학원을 다니는 걸 했죠. 입시 미술을 한 거예요. 입시 미술을 거의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 때까지 이제 계속 그림을 그렸던 거죠. 이제 디자인대를 준비를 해서 대학에 갔고 1학년 때는 학부제였어요. 그래서 디자인 학부였고 거기서 이제 시각, 실내, 뭐 산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 중에 사실 친구들 1학년 때 친했던 친구들이랑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만 실내 건축에 왔거든요. 사실 좀 두려웠어요.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사실 학과 선정하는 게 뭐 그렇게 두렵냐고 하겠지만 일단은 친구들 다 떨어졌어요. 저랑 친한 친구 다 다른 과에 갔고 그리고 제가 공간감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예전부터 공간감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잘 상상이 안 되고 근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거에 흥미가 있어서 흥미 없는 걸 하느니 흥미 있는 걸 노력해보자 라는 주의로 이제 실내건축학과에 입학을 했고
졸업하고는 바로 취업을 했죠. 이제 다른 학생들과 같이 취업을 했고 한 1년 정도 건축과 인테리어를 같이 하는 회사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 근무를 했는데 우연히도 제가 맡은 현장에 좀 팀장님급이 퇴사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현장을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현장에 컨테이너에 저랑 조금 이제 현장 하시는 대리님 이렇게 둘이 진짜 떨렁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도면 가져와 막 반장님들이 뭐 다음날 뭐 필요한데 그게 뭔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인터넷 검색했어요. 무슨 도면 뭐 먹도면 이렇게 막 검색해가지고 그걸 내일까지 가져오래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했어요. 갖다 주면 다음날 그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무서우기도 했어요. 와, 내가 이거 잘못 주면 다음날 페인트가 완전 잘못 칠해져 있구나. 이거 대충 주면 정말 안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약간 용기를 얻었어요.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내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되네? 와, 이 직업이 진짜 매력적이다. 제가 포크레인으로 어디까지 해주세요 하면 거기까지 건물이 막 지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게임 너무 같아요.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에도 현장은 보통 돌거든요. 토요일날 가도 일요일날 가도 너무 재밌었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막 수다 떨고 맛있는 간식 먹고 이런 것도 너무 즐거웠고 1년 뒤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됐는데 진짜 많이 배웠고 용기를 얻었어요. 대기업에 갔으면 오히려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대기업이 아니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정말 이거 나 혼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는 진짜 용기가 생겨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은 사실 뭐 주거 공간, 아파트 같은 곳을 많이 안 하는데 네. 뭐 시작은 아마 그런 것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좀 이렇게 발전해 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 이제 엄마가 동네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해주는 곳을 작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학생 때 약간 이제 그런 거 도와드렸었거든요. 어디 한 면만, 예를 들면 TV월 한 면, 뭐 책장, 예쁜 책장 디자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해드렸었어요. 근데 학교 졸업하고 막 그 당시에는 나는 큰 거 하고 싶다. 막 리조트 설계, 호텔 막 되게 멋진 거, 백화점 막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그냥 막연한 멋진 공간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아마 설명 한번 드렸을 텐데 그 회사 1년 다니고 나서 대기업을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대기업의 그 팀이 없어졌어요. 제가 1년 동안 준비를 했었거든요. 취준생 1년. 제가 토익, 토플을 다 준비를 하고 거의 이제 다 됐어요. 저 이제 시험만 보면 됐었는데 근데 이제 뉴스에 없어졌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왜냐면 워낙 대기업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막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제 취준생 이제 끝났는데 사실 눈치 보였어요. 집안에도 눈치 보이고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나이는 뭐 그래도 20대 중반이 막 돼가고 계속 취준생활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눈을 좀 이제 돌리게 된 거죠. 이제 시야가 조금 잠시 쉬니까 넓어졌어요. 그래서 뭘 해볼까 막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엄마가 하시는 일을 예전에는 되게 약간 재미없고 좀 뭔가 보람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눈을 돌려서 보니까 저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내가 좀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난 전공도 했고 관심도 많고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약간의 소통 능력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고객과 소통하는 능력이 나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눈을 돌려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거 공간으로 시작을 했죠. 뭐 아파트나 빌라나 이렇게 주거 공간을 쭉 해서 거의 10년을 했어요. 와, 오래 하셨구나. 네. 주거 공간을 물론 뭐 작은 평수부터 뭐 대형 평수 100평 넘는 집까지 한 10년을 했고 5년 정도 일을 했을 때 4, 5년 정도 했을 때 저희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하다가 건축을 처음 해본 거죠. 그래서 건축을 처음 해보고 그런 다음부터 이제 건축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쭉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디자인 설계 그리고 시공까지 저희는 같이 하다가 아파트 가격이 막 이제 올 때가 있었어요. 한 4, 5년 전부터 이렇게 좀 올랐잖아요, 많이. 그때부터 좀 저는 뭔가 직감적으로 뭔가 이제 아파트 인테리어는 상향 평준화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동네 업체들도 그렇고 뭐 대기업도 너무나 뛰어들고 그래서 10년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자신감도 좀 있고 어느 정도 해볼 만큼은 해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상공간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어떤 원장님, 피부과 원장님 오셔서 피부과를 할 건데 집처럼 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상가처럼 딱딱하고 무섭게 하고 싶지 않고 포근한 집처럼 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피부과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로비 부분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강약 조절도 잘 되고 너무 정말 저의 개인적인 디자인 이 톤이랑도 잘 맞고 무드랑도 잘 맞아서 이거 너무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 지금까지 쭉 이제 6, 7년 이상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그러면서 건축 프로젝트도 중간중간에 많이 했어요. 뭐 스테이 프로젝트도 하고 뭐 집 지어드리는 것도 하고 건물 전체 대수성 공사도 하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페이지가 있네요. 이때가 있었고 넘어가는 때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근데 저도 다른 사람 볼 때 그래요. 그렇게 보이죠. 와, 저 건축가 대단하다. 막 진짜 너무 갑자기 뽕 떠진 것 같고 막 진짜 어디 하늘 뭐 우주에서 딱 내려온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1년 차에는 제가 몇백만 원대 디자인과 시공했던 것 같아요. 1000만 원 미만,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대. 2년 차에는 뭐 금액으로 따지면 2천만 원대, 3년 차에는 3천만 원대. 그게 이제 금액으로 말하는 거는 그 정도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점점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났어요. 뭐 처음에는 벽면에 뭐 페인트 칠만 하고 뭐만 이제 바꾸고 이런 것만 해서 이제는 아예 이제 짓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영역 또는 이제 정말 작은 소품이나 뭐 아니면 조경, 수영장,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 봐드리는 그런 영역까지 그리고 요즘에는 기획도 같이 하거든요. 어떤 브랜드가 오면 뭐 이 브랜드를 어떤 느낌으로 해서 어떻게 대중들한테 알릴 것인지에 대한 브랜딩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막 이게 모든 걸 다 저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하나씩 이제 늘려갔던 것 같아요. 들어보면 진짜 대표님은 계속 뭔가 안주하는 게 아니고 계속 확장하고 더 디벨롭 시키는 거를 이제 해보셨던 것 같은데 네. 이 얘기만 들으면 되게 쉽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셀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 안에서도 네. 이제 예진이만의 어떤 그런 도전과 성취가 있었을 텐데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고객, 어려운 고객 또는 저랑 잘 맞지 않는 고객을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사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드려서 너무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대한 성취감. 근데 이게 처음에 너무 힘들어. 그만할까? 나 못한다고 할까? 계약금 돌려드릴까? 진짜 나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죠. 그쵸. 네,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 자신이 없다. 사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고객과의 힘듦이 있었을 때랑 두 번째는 정말 그냥 이 디자인과 공사 자체의 난이도가 너무 높을 때 이 고객이랑 너무 잘 맞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수준일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해냈을 때에 대한 성취감은 진짜 이거는 조금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의 보람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해냈다. 오래 달리기를 했을 때 기록을 깬 느낌이에요. 이게 단거리가 아니거든요. 짧은 거는 뭐 한 달, 긴 거는 6개월, 1년, 뭐 2년, 3년도 해요. 정말 저는 이게 약간 장거리 달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장거리 달리기를 잘해요. 아니 이게 별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전교 1등을 했어요. 남녀 통틀어서. 약간 앞발이 근성이 있어요. 있죠. 이게 약간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되고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뛰면서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막 하잖아요. 정말 많은 생각이 그만 뛸까? 뭐 어떡하지? 막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 해냈을 때 저는 그 어렸을 때 그곳이 저를 좀 있게 해준 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화실에서 참고 4시간, 5시간 그린 거 오래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저를 좀 오게 한 뭐 악바리 근성?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결국에 그런 도전적인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고 해결하는가가 진짜 포인트 같은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살면서. 어렵죠. 그래서 궁금한 게 예진님은 이런 것들을 대하는 인생의 가치관? 네. 그런 게 있나요? 어떤 마인드셋? 마인드셋. 네. 일단은 저는
안 되면 무조건 한 번은 더 해봐요.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뭐가 안 되거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아. 다음 방법을 해봐야지가 아니고 한 번 더 해봐요. 일단. 일단 한번 해봐. 일단 한 번 더 해봐요. 예를 들면 뭐 고객과의 힘듦도 만약에 뭔가 서로 잘못했던가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 끝! 이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하고 한 번 더 시도해본다. 뭐 이런 거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막 망쳤어요. 막 이거 진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망치는 거랑 똑같이 진짜 디자인도 망칠 때가 있고 현장이 너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를 다시 부셔서 다시 해.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약간 살리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공을 들이면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임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만큼 신경을 쓰고 공을 들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너무 이상해 했던 결과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결과를 저는 많이 경험을 해서 아마도 그 경험의 숫자가 많으니까 사실 같이 일하는 팀원들한테도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거 큰일 났어요. 막 하면 뭘 큰일이나 다시 하면 되지. 괜찮아. 약간 괜찮아를 진짜 하루에 한 10번? 20번? 괜찮아를 저도 네. 좀 제 주변 사람들 대비 네. 좀 그런 편이에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네. 해봐야지. 뭐 네. 이게 긍정적인 편인데 네. 제가 대표님 만나고 나서 네. 야 이분은 나보다 한 세수이다 싶은 게 볼 때마다 바쁘고 볼 때마다 정신없고 볼 때마다 힘들어하는데 네. 여쭤보면 뭐 어떻게 해야지 뭐 네. 안 할 거야? 맨날 이렇게 그쵸. 얘기하시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어차피 오늘 안 하면 내일 해야 돼요. 제가 죽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눈을 안 뜰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더 눈덩이처럼 불어서 뭔가 더 힘든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요. 저는 빨리 좀 일을 처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쌓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진짜 최상의 결과를 하나 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요 10번, 20번 한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도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막 부족한 것도 많고 제가 막 설명을 잘 못한 것도 많고 했는데도 어느 정도 이제 쌓아오니까 좀 많이 봐주시고 관심이 많이 해주시는 것처럼 그냥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되게 영감 많이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 고민하고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행동을 주저하는데 네. 대표님은 그 생각을 싹 잘라버리고 행동을 잘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그 어차피 조금 있다 해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도를 해보고 발전을 좀 해봐야죠.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오히려 나중에 나아졌을 때 더 괜찮아졌다고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디자인이든 뭐 영상이든 모든 거에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게 좀 삶에 대한 가치관이었다면 네. 인테리어를 이 작품을 딱 접할 때에 네. 대표님 어떤 그 마인드셋이나 어떤 가치관 같은 거 있어요? 그거는 조금 달라요. 제가 평소에는 조금 나름 털털하고 유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에서 정말 타협이 약간 안 하는 게 꽤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는 팀원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일일이 사이즈, 컬러 막 분위기 안 맞으면 뭐 소품부터 다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사실 도면대로 해서 현장이 똑같이 나오면 괜찮은 거잖아요. 네. 잘못된 게 아닌데 저는 도면대로 했는데도 안 예쁘면 사실 다시 하는 것도 있거든요. 화면으로 볼 때랑 실물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미리 생각해서 대처하거나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라는 동물이 이게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랑 실제 공간에 가서 봤을 때랑은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정말 안 되는 부분은 저는 타협을 조금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에 있어서는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타협하지 않고 좋은 말로 꼼꼼하다 아니면 좀 까다롭다? 대신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네. 편하겠다. 그쵸, 좋은 거죠. 사실 타협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예진님 요즘 뵈면 네. 진짜 너무 바쁘거든요. 네. 요즘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저도 뭐 화장하고 옷 입고 막 같이 하고 일단은 아이들 등원을 학교에 시키고 보통의 일과로는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중간에 있다가 뭐 미팅 있는 날은 미팅도 한 여러 건 하고 아니면 이제 현장 방문하는 날에 현장 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뭐 밀린 업무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퇴근해서 뭐 다시 또 밀린 업무를 퇴근해서 아이들이랑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저녁 먹고 한 다음에 보통 이제 아이들 잘 시간 되면 10시쯤 되면 다시 이제 노트북을 켜서 밀린 업무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제가 뭐 글 연재하는 게 있어요, 새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나름의 숙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하다가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늦게는 안 자요. 한 12시? 1시쯤이면 자는 것 같아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세요? 7시 정도? 그렇게 매일 살아요? 아니 근데 보통 직장인 다 7시, 6시 반, 7시 일어나잖아요. 그렇긴 한데 비슷해요. 사실 저는 그 강도를 알아서 보통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되니까. 네, 애들 학교도 데려다 줘야 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시간도 어느 정도 보내야 되고 가방도 봐줘야 되고 뭐 알림장도 봐줘야 되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그냥 결혼 안 했다고 혼자 있었으면 되게 늘어졌을 것 같아요. 그냥 밤새도 되고 막 야근해도 되고 직원들도 막 다 같이 야근해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저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막 마음이 불안해. 이제 엄마들은 6시 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막 저녁에 어둑어둑해지면은 막 마음이 불안해요. 빨리 가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극효율이 나오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애들한테 계속 전화가 엄마 언제 와? 몇 시에 와? 계속 전화가 와요, 집에서. 그래 이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오히려 좋아진 거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 남편이 어느 날 제가 너무 열심히 사니까 너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잠깐의 찰나에 곰곰이 생각했는데 제가 한 대답에 제가 진짜 놀라버렸어요. 뭐 예를 들면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아니면 나중에 노후 대책 펴나려고 막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제 스스로 제 뇌랑 약간 이게 좀 뜻밖의 놀랐는데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그거였어?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거는 그럼 지금도 하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가우디가 구애를 만난 것처럼 제가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려면 제가 조금 더 부단히 노력하고 그걸 그릇에 사람이 네, 그런 커리어를 쌓아야 하고 포트폴리오도 쌓아야 하고 그렇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일 수 있는 대답인데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산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일에 대한 성취가 굉장히 의미가 크네요. 그쵸. 사실 뭐 누군가는 저 나이 많은 아줌마 왜 저래 저 디자이너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해외에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 회사를 무조건 접고 아니면 접지 않고 막 이런 구체적인 건 아닌데 뭔가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서 뭔가 결과물에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해외에 가서 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가족들과 같이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진출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걸 위한 초석을. 저희 지금 진출했어요. 어디요? 저 일본이요. 진짜요? 네. 몰랐는데? 네, 일본에 피부과 이제 감리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 아마 이제 일본에 가게 될 것 같은데 와, 축하드립니다. 네, 진출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진출 및 공부 및 경험을 좀 쌓고 싶은 것도 있고 지금은 현재는 약간 개인 클라이언트들이 주로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추후에는 브랜드들이랑 좀 협업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패션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류 브랜드나 뭐 여러 가지들의 브랜드랑 같이 협업해서 전체적으로 공간 인테리어도 하지만 전체적인 디렉팅, 브랜딩가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도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꼭 이루시기를. 네. 저도 그런 모습을 좀 담을 수 있으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의 그래도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우당탕탕 막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막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자체로 인해서도 제 삶이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제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결과물에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인테리어 언니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는 저를 좀 길에서 만나시면 제가 아직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이게 막 아는 척을 해주시거든요. 너무 반가워하시는데 제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잠깐 저 아세요? 막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성격이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낯선 거예요. 아직까지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워하다가 하다가 인사를 되게 놓친 경우 몇 번 있었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독자 수가 더 늘어나서 제가 좀 더 이거에 익숙해지면 뭔가 더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은 뭐 구독, 좋아요 더 눌러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익숙해지게 20만, 30만까지 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알찬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